空を舞うひばりは涙ルレイヤお前は優しい緑の子愛も愛もねでるせのいなみ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반다이 하이메탈 R VF0D 피닉스 쿠도 신기입니다. 마크로스 제로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인 쿠도 신이 탑승하는 기체입니다. 이 쿠도 신은 이 마크로스 제로에서 총 3번 기체를 갈아타요. 처음에는 F14 톰캣을 타고요. 그 다음에 VF0D를 타고요. VF0A인가요? 그 기체를 이렇게 마지막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체를 좀 갈아타는데요. 이 델타익을 가진 VF0D 그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간만에 하는 마크로스 리뷰라 가슴이 설레네요. 역시 찐 마크로스 팬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하이메탈 R. 원래는 아르카디아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아르카디아 제품은 중고도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고 사이즈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완전 변형이 이루어지는 이 하이메탈 R 제품을 골라보았습니다. 정면 박스 아트는 배틀로이드 형태와 거워크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VF0D 기체가 좀 특이한 점이 날개가 델타익이에요. 박스 뒷면 보시죠? 박스는 얄쌍하네요. DX 제품 만지다가 이런 제품 보니까 재밌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좀 많이 작고요. 그러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번도 안 뜯어본 신상품이에요. 지금 이거 받자마자 바로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우, 네. 박스를 뜯으면은 1단에 블리스터로 돼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자면은 일단 제로디 본체와 건포트 그리고 피토관이 있고요. 델타익의 날개 그리고 접었을 때 프로포션용 더미 날개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미사일이 한 쌍, 그리고 로켓 런처 이게 한 쌍 있고 랜딩 기어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수납되어 있고 그 여분의 손이 좀 들어있습니다. 편손이 두 쌍이네요. 이게 이제 무기를 질 수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주먹손 한 쌍, 그리고 스탠드, 그리고 스탠드에 올려줄 수 있는 어태치먼트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나름 심플한 편이네요. 배경지라고 해야 되나요? VF0D 피닉스의 여러가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설계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 구성, 변형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설명서는 뭐 패스. 제품을 꺼내줘 보겠습니다.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이게 100분의 1 사이즈라 상당히 작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밀조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 돌기에다가 제대로 끼워주시면 되고요. 정리를 좀 해줘 봤습니다. 특이한 점이 보통 이 VF1이나 VF0 시리즈를 보면은 이 뒷부분, 백팩 부분이라고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란도셀이라고 하는데 가방이죠. 그 가방에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VF0S 피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날개가 접혀 있어요. 근데 이 제로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리 뒤쪽으로 수직 미익이 이쪽에 접혀 있습니다. 관절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름 괜찮네요. 아주 짱짱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느낌?
이 제품의 특이점은 날개를 뺐다 꼈다 할 수가 있는 점이 좀 특이점이거든요. 이런 거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원래 날개를 이렇게 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파이팅 때도 쓰는 그런 날개예요. 그거를 이렇게 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틀로이드 형태 때는 아무래도 이 날개가 크면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요. 프로포션용 날개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프로포션용 날개들은 다 작아요. 근데 나름 디테일도 괜찮고요. 마킹도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하면은 다리 움직일 때 좀 덜 걸리적거린다던가 프로포션이 너무 이상해진다던가 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군데군데 마킹도 좀 잘 돼 있고요. 재밌는 기믹을 좀 발견했네요. 다리를 좀 넓게 벌려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벌려줘도 이 정도까지 한계지만요. 이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빼주는 기믹이 있습니다. 옆으로 빼줘서 이렇게 넓게 벌릴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네요. 이런 거 신경 써준 거 참 좋네요. 관절은 이게 어쩔 수가 없겠네요. 이 마크로스 제품이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관절이 생각보다 이렇게 튼튼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메탈 제품이라서 도장에 신경을 안 써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름 이게 통합정보군을 나타내는 UNSpace나 기체번호 305라든지 통합정보군 마크 뭐 이런 것들이 나름 좀 인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도신기 같은 경우는 이 색이 두 가지 이게 혼합색이에요. 약간의 회색과 이게 짙은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색을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코발트색? 좀 짙은 회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사출색과 이게 도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도색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군데군데 이게 도장 포인트를 보시면은 나름 도장도 미스가 없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항법등도 표시가 돼 있고요. 물론 요 에어브레이크 쪽에 요 구멍에 뭐 도장 미스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요 정도는 여기 보시면은 배틀로이드 형태를 변형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커버를 통해 가지고 요 커버 보이시죠? 요 커버를 통해서 나름 이런 빈틈들을 좀 많이 채워줬어요. 이런 설계는 나름 괜찮네요. 그런데 옆구리가 비어 있는 거는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VF1 시리즈보다 다리가 좀 긴 편일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열핵 터빈 엔진이 완성이 안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가스 터빈 엔진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이 다리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연료 문제 때문에 가동 시간도 좀 부족했고요. 그런 재미있는 디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군데군데 메탈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깨관절, 무릎에 쓰인 관절. 요 발은 누가 이렇게 메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발까지는 메탈이 아니네요. 메탈 같아 보이는 좀 사출 플라스틱입니다. 생각보다 아담하지만 되게 이렇게 잘 나온 편이에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는 느낌이요. 크기를 보시면은 머리까지 15cm 정도네요. 작은 게 좀 힘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픈되고요.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주먹이 돌아가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밀어놓고 이렇게 닫는 그런 방식입니다. 약간 고정되게 표현해줄 거는 다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원래 요 뒤에다가 이제 피토관을 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배틀로이드 형태 때는 요 작은 피토관을 달게 돼 있습니다. 피토관이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관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통해서 속도를 계산하는 그런 관이에요. 피토 튜브라기도 하고 피토관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컴포트고요.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VF1 시리즈보다는 좀 덜 밋밋한 것 같아요. VF1 시리즈는 좀 밋밋하잖아요. 몽둥이 하나 들고 있는 느낌인데 이 녀석은 이렇게 관도 들어있고요. 무기 손
손에다가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서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작거든요. 그래도 나름 깨알같이 이게 도장도 돼 있습니다. 손마다. 이 손을 끼우실 때는 그냥 끼우기보다는 요 위에 커버를 꽉 잡은 다음에 끼워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요게 그냥 밀다 보면은 요게 관이 열리면서 팔이 쑥 들어가 버려요.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름 포징도 좀 취해줘 봤습니다. 네, 컴포트 액션도 나름 잘 취해집니다. 요 부속되는 스탠드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조인트를 이용해서 네, 배틀로이드 조인트를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자세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공중 액션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름.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이라던가. 스탠드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가져놀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뒤쪽 부분 원래 보시면은 요 엔진 노즐이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박스 안에 이렇게 여기 좀 갈고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걸로 네, 요 부분을 이렇게 하고 내려주시면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착륙 후크가 있어요. 항공모함에서 발진하고 착륙하는 그런 전투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VF1 시리즈에서는 사라졌던 항공모함 착륙 후크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재밌어요. VF1 시리즈에 없었던 피토관이라던가 착륙 후크라던가 그런 게 있는 거는 나름 재미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시죠. 나름 그 UN 스페이시 마킹이 좀 잘 되어 있는데 VF1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요 UN 스페이시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거꾸로 마킹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파이터 형태 때 글씨가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이 VF0 시리즈는 보면은 마킹이 건포드에 정렬된 모습 그대로 이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컨포멀 탱크라고 해야 되나요? 슈퍼파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네요. 제로 S나 제로 A는 그 슈퍼파츠가 들어있거든요. 슈퍼팩이라고 해야 되나? 패스트팩이 들어있는데 이 녀석은 패스트팩이 안 들어있습니다. 보면은 뭐 작중에 패스트팩을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코드 신기가 처음에 좀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좀 건들건들 되는 건 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에서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팔꿈치 관절은 되게 좋습니다. 짱짱하니. 배틀로이드 상태니까 가동을 좀 봐야겠죠? 목은 뭐 회전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우로는 좌측으로는 되는데 왜 우측으로는 안 되냐? 목이 여기는 선택적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좀 돌아가고 이쪽으로는 돌아가질 않아요. 네, 숙여주는 건 이만큼, 젖혀주는 건 이만큼. 이게 잘 돌리면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부러질 것 같아서 네, 돌아가네요. 네, 돌아갑니다. 네, 좀 굳어 있어가지고 네, 360도 돌아가네요. 네, 여기 약간 목을 좀 뽑아줘야 좀 돌아갑니다. 안쪽에 이게 볼 조인트로 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꼽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선택을 잘 해서 돌리시면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허리 가동은 당연히 안 되고요. 어깨 위쪽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팔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포즈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쪽은 관절이 좀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상박 회전하고요. 팔은 이중 관절은 아닌데 이중 관절이네요. 이쪽에 있고 밑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완전히 접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손은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유로움을 보여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허리는 안 움직이고요. 다리는 고관절이 옆으로 좌우로 연장이 돼요. 다리 부분은 이 뒤로는 날개가 있어서 젖혀지지는 않고요. 이 정도 가동성이 다고요. 앞으로는 뒤 날개가 있어서 접혀지지 않는데
여기서 이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젖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은 90도가 안 되게 접히는데요. 다른 마크로스 시리즈가 이렇게 빼면은 좀 더 접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하이메탈 시리즈는 이게 접혀주는 게 다예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연장될 때 이렇게 딱 걸림새가 없어요. 그냥 좀 너무 스무스하게 요 부분에서 한번 그냥 빠져있는 느낌이고, 여기서 살짝 고정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볼품이 없네요. 다리 관절이 이만큼밖에 안 움직인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 고관절은 요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밖에 움직임을 안 보여주는데, 요거를 연장을 하면은 그나마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좀 더 벌려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안 벌어지죠. 근데 연장을 하면은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은 빼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있을 때는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 전후 좌우로도 이 정도밖에 안 움직입니다. 여기 접히고 펴지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름 여기 스러스터가 있거든요. 잘 표현을 해줬어요, 은색으로. 가동도 반다이 DX처럼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흡사한 가동률을 보여줘요. 가오크 형태로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커버 이렇게 젖혀 주시고요. 네, 란도셀 뒤로 젖혀주시고, 요 커버도 뒤로 젖혀주세요. 그리고 목은 살짝 빼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커버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는데, 여기다 뿔이 걸리실 때는 그냥 머리를 빼주고 변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가슴 부분을 이제 뒤로 젖혀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뒷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서 가슴 덮개 부분 이것도 뒤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수 부분에 끝과 잘 맞춰서 네, 세워주시면은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버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기수가 완성되었고요. 이 커버, 이쪽 커버 잘 덮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시면서 여기 맞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물리는 부분에 딱 끼워주시면 되고요. 빼주셨던 목은 이 부분에 다시 잘 꼽아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 앞으로 쭉 가져오십니다. 오시면서 다리 이렇게 살짝 접어주실게요. 네, 앞으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펴주시고, 네, 여기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다리를 끼우십니다. 네,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돼요. 네, 팔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옆에 카나드 잘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빼서 앞으로 네, 돌려주시고, 다리는 쭉 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 날개 요거는 이제 고정용 프로포션용 날개는 빼주시고요. 요 원래 가변형 날개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날개 꽂으실 때 좀 이렇게 좀 주의하셔서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날개가 좀 많이 커졌죠? 거우크 형태 때도 모습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텐데 올려주면 좀 이런 형태입니다. 네, 크기가 작은데도 상당히 좀 괜찮네요.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우크 형태로 바꿨으니까 이제 피토관을 달아줄게요. 부품이 작다 보니까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만지다가 이렇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피토가 이제 긴 걸로 갈았습니다. 이 큰 날개도 나름 이렇게 도장이 좀 잘 돼 있습니다. 도장 미스난 곳은 여기 한 군데 정도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빼줘 볼게요. 콕피트
캐노피 이렇게 빼주면은, 캐노피는 이렇게 평광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네, 조종석에는 쿠도신과 쿠도신의 파트너가 타고 있습니다. 이게 복좌식 기체예요. 요 기체는 원래 그 톰캣 때 같이 탔던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우크 형태니까 요거를 빼줘야겠죠? 인테이크 파츠의 요 터빈 모양은 나름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를 벗기는 방식이 아니라 요게 이제 아예 요 부분을 떼서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거든요. 요게 느낌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네요. 요 터빈 디테일도 잘 살아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VF25 시리즈보다 터빈 디테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 진짜 메파이어 시리즈는 진짜 또 욕날라 그러네요. 거우크 형태는 나름 잘 빠졌어요. 참 마크로스 시리즈의 매력은 이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쁘지? 거우크 형태로 보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 파이트 형태 보셔야겠죠? 그러면 파이트 형태로 변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트 형태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파이트 형태로 변형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존 손을 빼주시고요. 지금 장착된 고정손을 빼주시고 원래 있던 작은 손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손이 오히려 디테일적으로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요 손 돌려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변형을 해줄 때는 요 팔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앞으로 돌리고 펴주고 만져주시고 여기 살짝 집어넣습니다. 주먹 위치를 좀 잘 맞춰주셔야 되네요. 요 팔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 아르카디아는 그냥 돌려서 넣는 방식인데 반다이는 기둥을 꼭 이용하더라고요. 네, 원작전을 충실한 건 좋은데 요게 상당히 좀 변형하는데 나름 힘들거든요. 요거를 핀을 이용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빼주시고 이 부분을 좀 다리를 좀 명확하게 좀 접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모양이 되게 이쁘게 안 잡히는데. 네, 이 부분이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형해 주실 때. 거우크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파이터 때는 저 부분이 안 들어가면은 팔이 안 들어가요. 일단 해주시고 머리 정리 잘 해주시고 됐으면은 팔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접고 하시면 돼요. 깜짝이야. 네, 이렇게 넣고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 어깨 요 장갑 부위를 들어주신 상태에서 요 팔을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펴주시고 관절 집어 넣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어 넣어주세요. 펴주시고 넣어주시고 발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접혀있던 이 수직 미익을 이렇게 펴서 꽂아주세요.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얼추 변신이 어느 정도 끝났죠? 이 상태에서 요 뒤에 란도셀 부분에 요거 안에 저걸 넣어 주시고요. 안쪽으로 넣고 요 주먹이 요 안쪽으로 잘 숨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리를 여기 돌기가 있어요. 그 돌기가 요 파진 홈 쪽에 잘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날개 이 핀을 다리에 펴진 홈에 딱 끼워서 넣어주시면 파이터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왜 멋지지? 델타 이게 색이 좀 현용기스러워요. 전투기 좀 스러워서. 날렵하니 멋있는데요? 너무 좋은데? 간만에 마크로스 만지니까 살 것 같아요. 약간 그 톰캣의 그 아류적인 느낌이면서도 그 수호이라고 하나요? 그 기체하고도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컴포터 장착해 보겠습니다. 파이터는 컴포터가 장착돼야죠. 이게 이 부분이 영 안 좋네요. 스탠드 조인트는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현용기스러운 색감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예쁘다. 네, 그러면은 무기를 좀 장착해 볼까요?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은 요 날개 부분에 무기까지 장착해 주니까 더 전투기 같은 에어로 모델 같은 느낌 살아나네요. 좋아요. 너무. 그래, 역시 마크로스의 매력 이런 거지. 그러면 랜딩 기어를 좀 끼워 보겠습니다. 이 커버는 너무 딱 잘 닫혀 있어 가지고 빼기가 힘드네요. 약간 살짝 잡아당기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열고요. 이게 랜딩 기어가 안쪽에 숨어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구현은 못 해준 듯 싶어요. 대신에 여기 따로 마련된 그 파츠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생각보다 끼우기가 힘든데요? 네,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좀 각도를 잘 맞춰서 끼워줘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각도가 딱 맞아야만 잘 느껴져요. 요 레이저 캐논 쪽에 뭐 걸리는 거 없이 잘 되고요. 바퀴는 굴러가는 제품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타이어만 이렇게 살짝 끼워놨네요. 여기 살짝 이렇게 타이어만 끼워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굴러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디테일은 잘 살아 있어요. 저번에 리뷰 보니까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잃어버리셔가지고 결국 요거 없는 채로 리뷰를 하시던데 그 리뷰 보고 한참 웃었는데 저는 다행히 빠지는 걸 알아서 조심을 했더니만 잃어버리지 않겠는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잘 빠져요. 그냥 툭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 있고요. 이거 굴러가는 거 아니니까 바닥에서 막 무리하게 이렇게 막 굴리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제품에서 많은 걸 바라면 욕심이겠죠. 그래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캐노피가 이렇게 열렸으면 하는 점이라던가 이런 건 좀 아쉽죠. 그래도 나름 이렇게 복자식을 잘 구현해서 파일럿들을 잘 태웠다던가 이 중국 아주머니들의 도색 실력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헬멧도 이렇게 잘 도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캐노피의 이 편광 사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편광 코팅은 상당히 영롱하니 이쁩니다. 기체 자체도
나름 잘 구현을 했어요. 잘 빠졌어요. 이 현용기스러운 색감, 변신 기믹 그런 것들 다 잘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랜딩 기어도 이렇게 수납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방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품 보시면은 이 랜딩 기어 커버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적으로 빼가지고 이 랜딩 기어 부품에 커버가 달려 있거든요. 랜딩 기어 커버 같은 것도 이렇게 마련해 준 것도 재미있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커버 구현해 준 것도 고마워요. 배틀로이드 때 이 콕핏을 덮는 커버를 구현을 해줬죠. VF1 시리즈 하이메탈을 보면은 이 커버가 교체식이에요. 캐노피를 빼고 그 커버를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오히려 본체에 이 커버를 마련해줘서 콕핏을 덮어줄 수 있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겠죠. 전투기일 때는 사이즈가 얼마 되나 볼까요? 피토관까지 하면은 19cm가 조금 넘어요. 19.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토관까지. 그리고 피토관을 안 재면 한 19cm 정도 되고요. 파이터 형태 때는 확실히 크기가 크네요. 요 나름 후크 재현돼 이 정도까지 내려오네요. 뭐 어떤 분은 요거 안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요 컴포트가 걸려요. 컴포트를 살짝 비틀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인테이크 파츠 쪽에 데인저 마킹이나 요 기수 쪽에 요 클리어 파츠 써줬네요. VF1 시리즈는 80년도 초에 디자인된 제품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VF 제로 시리즈는 2000년도 초반인가? 그때 디자인된 기체라서 그런지 세련미는 오히려 이쪽이 넘쳐요. 그래서 크기나 세련미를 좀 설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VF 제로 시대에는 아직 그 열액터빈 엔진이 한창 개발 중이라서 발전된 가스터빈 엔진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좀 커요. 그렇게 이제 설정으로 해서 그 유리한 디자인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 하이메탈알 VF0D 피닉스 쿠도 신기. 간만에 마크로스 시리즈를 리뷰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리뷰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파이터 형태로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제 박스에 집어넣을 때는 다시 배틀로이드 형태로 돌아가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만족감이 큰 파이터 형태로 리뷰를 끝마쳐야겠죠. 판다이 하이메탈알 VF0D 피닉스 가격 대비 되게 잘 나온 상품인 것 같아요. 물론 야 크기가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100분의 1 사이즈 상당히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물론 크기가 작아서 중간중간에 부품이 튕겨나거나 그러면은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맛은 그래도 나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메탈 R답게 메탈 부분이 군데군데 있기는 합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무게는 사실 종이짝처럼 가벼워요. 3.0 정도의 무게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좀 느낌이 나려면은 적어도 사이즈를 72분의 1 사이즈 정도로 키워야겠죠. 그럼에도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색분할 잘 돼 있고요. 나름 마킹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도색 미스가 보이지 않아요. 변신 기믹은 아르카디아 제품을 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물론 팔 부분이 뒤로 빼서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 원작에 있는 변형 방식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변신은 거의 아르카디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키리의 그 변신 시퀀스가 거기서 거기니까요. 지금 소비자 가격이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일 거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은 구성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요 구성에, 요 크기에, 요 디테일에, 이 가격에 나름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작은 크기에도 완전 변형을 구현했다는 점과 하출색이지만 하출과 도색이 잘 어우러져서 이 쿠도 신기의 특징인 이중색을 잘 구현을 했다는 점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디테일도 괜찮아요. 파이터 형태 때, 거우커 형태 때, 그리고 배틀로이드 형태 때 보여주는 그 디테일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꽂자면 역시 크기가 작은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하이메탈이라고 하는 그 메탈을 쓰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합금량이 작은 건 단점이겠죠. 그리고 마크로스 제품의 고질적인 단점이긴 한데 고관절이 상당히 좀 약해요. 하이메탈 제품도 역시 이 고관절 부분이 좀 약한 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가볍게 마크로스 제로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좋죠. 네, 반다이 하이메탈알 VF0D 쿠도 신기 리뷰는 여기서 좀 마칠까 합니다. 간만에 마크로스 킷을 만져서 너무 즐거운 리뷰였어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뭐 들떠 있거나 뭐 그런 게 느껴지려나 모르겠어요. 편집할 때 느껴지려나? 네, 하여튼 다음 리뷰는 역시 쿠도 신기예요. VF0A인가? 그 쿠도가 마지막 최종 결전에 탔던 그 기체입니다. 그것도 역시 피닉스고 대신에 이제 고스트 하폰 시리즈거든요. 그것도 하이메탈 R 시리즈고요. 그거는 무장이 꽤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리뷰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제품 하나가 더 오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출시한 VF25S 아머드 메사이어가 오고 있습니다. 오즈마리기. 그것도 도착하는 대로 일단 빨리 영상 찍어서 제가 리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마크로스 관련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